안녕하세요, 홍튜브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자세와 풀 스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쿼트의 자세는 모두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발의 모양, 무릎, 대퇴골, 골반의 모양이 전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스쿼트 자세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백스쿼트를 6번 시켰을 때 운동 자세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활함의 90%로 백스쿼트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보는 것처럼 6번 모두 움직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외적인 환경, 내적인 환경에 따라 스쿼트의 자세, 패턴이 매번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완벽하고 정확한 자세는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풀 스쿼트가 하프 스쿼트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연구를 보시면 풀 스쿼트를 할 때 신경근 조절이나 기능적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통증까지도 하프 스쿼트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프 스쿼트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도 풀 스쿼트가 하프 스쿼트보다 특히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에 효과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풀 스쿼트를 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만약에 이 발목에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대퇴부가 특별히 긴 사람일 경우에는 다리를 평균보다 더 넓게 벌려서 스쿼트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풀 스쿼트를 하기 위한 다른 가장 좋은 방법은 스쿼트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무거운 무게를 들고 스쿼트를 하는 것이 풀 스쿼트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거운 캐틀밴드를 가지고 이 스쿼트를 하게 되면 훨씬 쉽게 풀 스쿼트를 할 수 있고, 이 풀 스쿼트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에도, 맨몸 스쿼트를 할 때에도 풀 스쿼트가 훨씬 자연스럽고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일반적인 발의 모양은 10도에서 30도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5도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발을 30도 이상 넓게 벌리게 된다면 무릎도 따라서 넓게 벌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릎의 일반적인 위치는 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발을 30도, 45도까지 벌리게 된다면 무릎이 같이 이렇게 벌어져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발이 45도, 30도 이상 벌어지게 된다면 무릎을 상대적으로 많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과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자세는 스쿼트를 할 때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은 자세입니다. 발 모양의 자세를 잡은 후에는 이 텐션을 주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나사를 땅에 이렇게 박는 것처럼 발바닥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아래로 꽉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누를 때에는 이 뒤꿈치와 그리고 발의 안쪽, 바깥쪽,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다면 뒤꿈치와 안쪽, 바깥쪽 삼각형으로 발을 누르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이 이 코어와 엉덩이, 그리고 이 다리 쪽에 긴장을 유지시키는데, 텐션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돌리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땅을 꽉 누르고,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은 이 다리와 코어 그리고 엉덩이 쪽에 많은 텐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연습을 할 때에는 이렇게 수건을 발바닥 아래에다 놓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를 돌리는 것처럼 발을 바깥으로 최대한 돌리면서 바닥을 누르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건이 팽팽하게 서로 당겨진다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숙련된 선수들이 무거운 무게를 들고 스쿼트를 할 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무릎이 잠깐 안으로 모였다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다리의 내전근, 그러니까 안쪽 근육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무거운 무게를 들 때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트 등을 많이 하지 않은 초보자들이 이런 방법을 잘못 쓴다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쿼트를 많이 하지 않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발을 바깥으로 돌리고 무릎을 살짝 벌리는 것이 다리 전체의 긴장을 유지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스쿼트를 처음 하거나 초보자일 경우에는 이 고관절, 그러니까 대퇴가 안으로 돌아가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고 그리고 경골은 바깥으로 돌아가고 발 같은 경우는 아치가 무너지면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다리 전체에 긴장이 없는 상태로 부상을 당하기 쉬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쿼트를 처음 하거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운동의 정석대로, 운동의 기본대로 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근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스쿼트의 완벽한 자세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프 스쿼트보다는 근력 운동에 있어서 풀 스쿼트가 좋은 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풀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리거나 아니면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하는 것이 풀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에는 나사를 돌리는 것처럼 발바닥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발바닥에 삼각형으로 압력을 주면서 발바닥을 꽉 누르면서 하는 것이 다리 전체에 긴장이 유지되면서 부상을 예방하는데 초보자에게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이 종아리 근육이 짧아서 풀스쿼트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실제로 풀스쿼트를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한 영상을 같이 첨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